제가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하다가 예?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사실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예, 뭐 수의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네.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그 윤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그날 멘붕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특사단이 돌아와서 이 역사적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사변적인 성과에 대해서 네.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안희정 파문이 터진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보합세였습니다. 65.6%를 기록했는데요. 네. 소폭이지만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일간으로 보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월요일 날은 66.5%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소폭 상승한 채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날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의혹 보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63.9%로 전일 대비 3%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 3호 남북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66.7%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있지 않았다면 7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중 집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평가는 역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9.4%로 30%를 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20대가 요즘에 20대를 가장 저는 이제 먼저 보는데요. 네. 3, 40대는 지금 계속 70%대 중후반을 나타내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대가 간혹 60%대로 떨어질 때가 최근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반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70%대를 20% 기록했거든요. 네. 20대 72.8, 30대 79.5, 40대 76.9. 그래서 20, 30, 40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제 진영 안에 묶는 경향성을 보이고 또 그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네. 어제 보면 홍준표 대표도. 근데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 인간됨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미투 관련해서. 예, 성폭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다 같이 뭐 진영 안에서 뭐 무슨 가치관으로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인간의 때문에 존엄성과 관련된.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고 인간됨과 관련된 건데 이걸 자꾸 엮는 게 좀 그렇죠.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네.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게 드러나면 예. 오히려 그 정당, 예. 그 정치 세력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긴 했었어도 바로 반등을 했던 게 민주당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뭐 이재명, 박원순 뭐 이런 후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추문에 휩싸였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그 보수 야당이 선호하는 또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민주당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워낙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2시간 만에 바로 이제 제명 조치를 했는데 그런 모습에도 민주당 지지층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정당 대표가 여성이어서 참 다행이다 네, 이런 그런 면도 생각을 있죠. 했던 게 신속하게 했다는 신속하게 추미애 네. 대표가 이제 간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딸, 우리 네. 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여기서 확 바꿔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감수성이 좀 네.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기민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른 결정과 처리가 네.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안희정 지사도 빠르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더라고요. 명분은 없지 않나요? 이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를 빨리 검찰이 수사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여하튼 민주당이 이런 발빠른 조치 때문에 민주당의 네. 지지율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2.4%포인트 하락한 47.6%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도 그 화요일 날, 당일 날 좀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가 어제 좀 회복을 했거든요.
화요일 날 47.3%까지 빠졌다가 어제 47.7%로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역시 당 차원의 빠른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한국당은 1.1%포인트 하락한 18.6%,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공식 창당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2.3%포인트 오른 9.1%, 잘하면 10%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까지 나와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면 복귀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이 5.8%로 역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당이 워낙 올랐네요. 이제 1.8 올랐어요.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민평당은 떨어졌어요? 2.7%로 0.3%. 아니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은 올랐습니다. 올랐죠. 5.8%, 1.3% 예. 올랐고요. 민평당은 이제 워낙 빅 이슈들이 있는 과정에서 좀 그 언론 보도량이 줄어들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이 오른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에서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빠지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사실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소속돼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네.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민평당에 뒤지는 지지율을 나타냈었는데 이번 주에는 호남에서 다시 민평당보다는 조금 앞서는 네.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잠깐 얘기하다 말긴 했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이 국면을 무슨 뭐 좌파 운동권의 무슨 성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면서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좀 그 정당 지지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일간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화요일 날 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3호 남북 합의가 발표되면서 네. 다시 한국당 지지율은 좀 빠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이 전신이잖아요. 그렇죠.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그 당시에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여당 자한당의 예. 성추행 리스트인가 이게? 예. 굉장히 많군요. 예. 정두원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2003년부터. 예. 심학봉 최근에 서장원 포천시장, 예. 박기태 전 국회의장도 있었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예. 새누리당이 이런 목소리를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후신인 예. 자유한국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저는 좀 별로 한국당은 워낙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국민들한테 네. 워낙 그런 당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당이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다지 놀라진 않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워낙 충격을 많이 줬던 사건이기 네. 때문에 여전히 오늘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댓글을 보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혹은 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은 댓글들이 좀 이제 더 비판적인 내용들이 또 밑에 달리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네. 자유롭지는 못한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네. 하나 나온 게 네. 배현진 MBC 네. 아나운서가 이제 한국당으로 네. 가서 서울의 송파을 을. 전략공천. 네. 이 깜짝 사실인 놀랐습니다. 거죠? 네.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사표 냈다는 거죠? 어제 지금 MBC 에? 사표 냈던 거 아니에요? 사표를 언제 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수리가 됐고. 송파을에 네. 공천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인 것 같고 그 지역이 이제 원래는 최명길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출마해서 무소속 김영순 의원을 한 5%포인트 격차로 따돌린 지역이거든요. 송파구청장 출신 김영순 전 청장은 지난번 그 옥새 파동 때문에 공천을 못 받고 그 유명한 옥새파도. 네, 그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서 당시 한국당에서는 후보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 전 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도 0.3%포인트 차로 김영순 대 최명길이 박빙으로 나타났던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김성태 의원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네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데 배현진 아나운서를 거기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배현진 대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무명 후보가 한 명 민주당에는 있고요. 많이 안 알려진 후보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 방송인으로 알려진 박종진 전 앵커, 아. 캐도남마로 유명했던. 예. 그래서 뭐 이 방송인들이 지역이 대거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네요. 예, 네. 네. 그러네요. 민주당은 아직 그 아까 했던 지역 네. 위원장 분이 계시고 네. 새로 뭐 영입 카드가 거론도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송파을을 네. 안희정 지사 투입론도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예. 그래서 어떤 후보를 낼지 여당에서 예. 그게 좀 저 관심거리. 배현진을 꼽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현 위원장보다는 거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하다가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사실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했기 때문에. 앵커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수구이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네.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그 윤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 출입 기자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가고 뭐 정당 출입 기자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그렇죠. 그때도 후배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장 기자님을 여당에서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얘기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지금 대로 이 그런 이슈 수구의 파이터 앵커이기 기간은 때문에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그런 뭐 삼고 초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삼고 초려하면서 고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나중에 하더라도 뭐 1년 후나 2년 후에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출마하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MBC의 대표가 바뀌면서 네. 본인이 이제 보직이 없어지고 사실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죠. 뭐 그런 측면을 보수 진영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MBC가 지금 진보 여당에 다 장악이 됐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새로운 젊은 인물을 내세운 거고요. 보수층 또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고 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무대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거물이 공천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또 아니 근데 잠깐만 민주당에서 제가 요거는 좀 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MBC가 뭐 남의 회사이긴 하지만 이게 네. 진보 여당에 장악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전부 언론 탄압으로 쫓겨났던 노조 해직자들이 돌아온 거고 네. 공정 언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로잡는 진보 과정인데 여당에 장악됐다고 한국당이나 홍준표 본다면 대표 잘못된 입장에서는 거죠. 이번은 네. 공천 네. 해주는 그 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거죠. 민주당에서 네. 최재성 의원도 이름이 좀 거론되기는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재성 의원. 네. 그다음에 근데 안희정 지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죠? 예. 예. 어쨌든 뭐 화려하네요. 배현진, 박종진 뭐 민주당에서 그렇죠. 또 어떤 네. 인물을 내세울지.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 MBC 출신이에요. 최명길 의원. 아, 네. 예, 네, 예. 최명길 의원도 그러네요. MBC 기자 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민주당 재밌게 입장에서는 봐야 이 되겠네요. 지역을 빼앗길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배현진 아나운서가 만약에 국회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나 또 MBC 또 많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저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명 드라마가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뭐 4월 말경에 남북 정상회담 정말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미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 미투까지 포함해서 네. 약간 공정에 대한 키워드가 이번 지방선거도 강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예. 채용 비리 터지거든요. 강원랜드 계속 지금 그렇죠.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두 분 뭐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채용 비리가 계속 터질 것 같고 한편은 또 미투 그러면서 또 갑질 논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적폐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한 욕구가 생활 적폐까지 확산이 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다시 지난번 그 촛불혁명에 이어서 또다시 커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생활적폐 청산 때문에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 했는데 전종훈 신부님 허리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명진 스님 공복하시고 5월에는 돌아오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나오시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 적폐 청산 무슨 피로감이 있다 이랬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계속 예.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은 그 현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계속 60% 이상 고용 행진을 한다면 중간평가적인 성격은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도의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단일화 연대할 것이냐. 네. 지금은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막바지 가면은 단일화 연대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 안희정 지사 문제 때문에 충청권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쪽 지역은 만약에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남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바람이 상방할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에 그 묵시적 연대에 의해서 한국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 민주당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합니다만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때 많이 또 틀려왔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구도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북미 관계의 변화.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훈풍이 불고 있고 네.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는 굉장히 그럼요. 그리고 일본 패싱론은 이제 지금부터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이제 남북관계 뭐 개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훈풍이 불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선거는 여전히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통령의 태도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그 굉장히 원칙적으로 원칙을 해야 될 땐 굉장히 원칙적. 일본도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뭐 계속 자기 혼자만 만나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만나고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토요일 날은 66.5%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소폭 상승한 채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날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의혹 보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63.9%로 전일 대비 3%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 3호 남북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66.7%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있지 않았다면 7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중 집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평가는 역시 횡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9.4%로 30%를 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20대가 그 요즘에 20대를 가장 저는 이제 먼저 보는데요. 네. 3, 40대는 지금 계속 70%대 중후반을 나타내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대가 간혹 60%대로 떨어질 때가 최근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중반 아래로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뭐 이재명, 박원순 뭐 이런 후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추문에 휩싸였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그 보수 야당이 선호하는 또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민주당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워낙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2시간 만에 바로 이제 제명 조치를 했는데 그런 모습에도 저 민주당 지지층이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정당 대표가 여성이어서 참 다행이다. 네, 이런 그런 면도 생각을 있죠. 했던 게 신속하게 했다는 신속하게 추미애 네. 대표가 이제 간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딸, 우리 네, 딸들이 네.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여기서 확 바꿔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감수성이 좀 네.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기민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른 결정과 처리가 네.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안희정 네,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70%대를 20% 기록했거든요. 네. 20대 72.8, 30대 79.5, 40대 76.9. 그래서 20, 30, 40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제 진영 안에 묶는 경향성을 보이고 또 그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네. 어제 보면 홍준표 대표도
근데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 인간됨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미투 관련해서. 예, 성폭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다 같이 뭐 진영 안에서 뭐 무슨 가치관으로 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인간의 때문에 존엄성과 관련된.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고 인간됨과 관련된 건데 이걸 자꾸 엮는 게 좀 그렇죠.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네.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게 드러나면 예. 오히려 그 정당, 예. 그 정치 세력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긴 했었어도 바로 반등을 했던 게 민주당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시사도 빠르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더라고요. 명분은 없지 않나요?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를 빨리 검찰이 수사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여하튼 민주당이 이런 발빠른 조치 때문에 민주당의 네. 지지율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2.4%포인트 하락한 47.6%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도 그 화요일 날, 당일 날 좀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가 어제 좀 회복을 했거든요. 화요일 날 47.3%까지 빠졌다가 어제 47.7%로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역시 당 차원의 빠른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한국당은 1.1%포인트 하락한 18.6%,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공식 창당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2.3%포인트 오른 9.1%, 잘하면 10%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까지 나와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제가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하다가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사실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했기 때문에. 앵커를 했기 때문에 뭐 수기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네.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윤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hought about this too much.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그날 멘붕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특사단이 돌아와서 이 역사적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사변적인 성과에 대해서 네.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안희정 파문이 터진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보합세였습니다. 65.6%를 기록했는데요. 네. 소폭이지만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일간으로 보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월요일